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17번째. 이번 주에는 시어머니와 절대 같이 살면 안 되는 팔자, 즉 고부갈등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 볼 고부갈등. 고부갈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생기는 갈등, 즉 고부갈등이 며느리나 시어머니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고부갈등이 크게 되면 서로에게 고통이 되고, 또한 갈등이 커지면 또 부부 문제로까지 발전해 가지고 부부가 갈등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극단 선택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각자 다른 환경에서 상당 기간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나 성격이 다른데 반시일에 맞춘다는 것도 어렵고, 오로지 한 사람이 희생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해결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 이 고부갈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부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 그냥 성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남편과 아들이라는 양면성에서 오는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재물 문제 등등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갈등을 아들, 즉 남편으로 중재를 잘하면 좋은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고부 갈등을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 고통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아픔과 상처를 너무 크게 겪게 되니까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오직하면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방영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고부 갈등이 사주팔자에도 나타납니다. 특히 고부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주가 또렷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주들은 웬만하면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함께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고부 갈등이 심한 사주팔자는 어떤 사주팔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자 사주팔자에 비겁이 태거한 경우입니다. 자, 여자분 사주에 재성이 시어머니가 됩니다. 재성이. 관성이, 여자분 사주에 관성이 남편이죠. 그러죠? 남편을 생해준 오행이 재성이란 얘기예요. 관을 생해준 오행이 재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남편의 어머니, 즉 재성이 시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 오행이라 비겁이 태가하게 되면 재성을 작살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와 인연이 약한 사주가 되어 고부 갈등이 심하게 됩니다. 비겁이 재성을 작살낸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작살낸다. 어떤 형국인지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는 제다 신약 사주입니다. 자, 엄청나게 강한 재성인 시어머니에게 내가 작살나는 형국이 되니 역시 고부 갈등이 크고, 이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극하는 그런 형국의 사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인수가 태가한 경우입니다. 인성이 태가하면 남편인 관이 있죠. 관이 남편이죠. 관성을 쭉쭉 다 빨아먹습니다. 시어머니인 재성은 관성인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생존을 해가지고 힘 뺏기는 것을 보충해 주려 하죠.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니까 재성인 시어머니도 백기를 드는 형국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세 가지 경우가 여자분 사주와 고부 갈등이 심한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그럼 위에서 예를 들은 고부 갈등이 심한 사주팔자를 예를 들면서 사주팔자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입니다. 기해년 정묘월 정사일 병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가 고부 갈등이 상당히 심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일간인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일간이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같은 편은 내 편은 같은 불,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나무, 인성이 네 편이 되겠네요. 먼저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의 정화, 작은 촛불, 그 다음에 일제사화,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시간의 병화, 역시 큰 불, 그 다음에 시지의 오화, 작은 촛불 해가지고 불기운이 상당히 많죠. 큰 불, 작은 불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에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지에 묘목, 작은 풀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해중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네 편인 불과 나무가 상당히 세력이 강하죠. 작은 불, 월간의 정화, 그 다음에 월지의 묘목, 작은 풀, 그 다음에 일지의 사화, 큰 불, 시간의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시지의 오와 작은 촛불 해가지고 불과 나무가 똘똘 뭉쳐가지고 일간에게 힘을 주니까 사주가 아주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니까 식상, 그렇죠. 내가 생겨준 오행, 그 다음에 재성, 내가 극한 오행, 그 다음에 관성, 나를 극한 오행이죠. 자, 식상은 불이 생겨준 오행이니까 흙이 식상이 되겠고, 재성은 쇠, 그 다음에 관성은 물이 되겠네요. 자, 먼저 식상을 찾아볼까요? 내가 생겨준 오행 어디가 있나요? 연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해수안의 무토, 그 다음에 사안의 무토, 오안의 기토, 지장간에만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아무리 찾아봐도 사주에는 없죠. 지장간, 사안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체, 사화, 해수, 큰 물이 있네요.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이라고는 지장간 빼고 나와 있는 것은 기토하고 해수, 작은 흙과 큰 물이 있네요. 그러니 상대편보다는 내 편이 힘이 많으니까 상당히 사주가 강해진 사주가 됐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해수가 호수같이 큰 물인데 해수가 물기운, 사주 안에 지장 안에 있는 임수가 상당히 힘이 좋은가 한번 보자고요. 자, 사주에는 큰 불, 작은 불 합쳐가지고 상당히 불기운이 강해요. 그리고 흙기운도 좀 있고, 그러면 이 해수는 금생수도 못 받은 분들은 이렇게 불기운이 강해지면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 상당히 사주 팔자에 들어있는 불바다 사주다 보니까 불이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조열해지기 때문에 물을 같이 말려버리다 보니까 해수 안에 있는 임수가 많이 말라버리네요. 그러니 힘이 전혀 없는 사주가 되면서 더더욱 이 사주가 불바다 사주가 되면서 최강사주가 되네요. 최강사주. 그죠? 이런 사주가 됐네요. 최강사주가 되고 용신은 사완의 무토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죠. 강한 불을 갖다 살금살금 빼줘야 되고 온기도 흙을 받으면 좋겠는데 흙도 축토나 진토 같이 축축한 흙을 받으면 더 좋겠고요. 이러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 사주가 거부 갈등이 강한 사주라고 그랬죠.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었었죠. 사주에 비겁이 태가하면은 거부 갈등이 있다고. 상당히 비겁이 많죠. 큰 불, 작은 불, 작은 불, 큰 불 해가지고 사화까지. 자, 이렇게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사주가 강해지면서 이 사주는 불바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인 재성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재성은 어디가 있나요? 사화 안에 경금이 암장되어 있죠. 이 경금이 온전한가요? 이 불기운에 사화 안에 있는 경금은 줄줄 녹고 있네요.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 기운이 약하니 인연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상인가요? 불기운인 내가 시어머니인 쇠를 녹여버리는 형국이다. 시어머니가 당하는 형국이죠. 그러니 거부 갈등의 원인이 이 여자분에게 당사자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못 이긴다는 얘기죠. 이걸로 인한 거부 갈등이 예상됩니다. 자, 이분 성격도 한몫하죠. 상당히 비겁이 강하고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전, 이 브레이크가 고장났죠. 물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더더욱 강기질이라 보니까 본인 주장이 강하고
이런 성격 때문에, 강한 성격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갈등. 그러나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성격을 못 이겨서 고부 갈등이 심해진 그런 형국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신가요? 다음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사주인데요. 경인년, 무자월, 기해일, 기사시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이 사주도 고부 갈등이 상당히 심한 사주팔자인데요.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간인 내편인 오행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내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흙을 생해주는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자, 먼저 일간인 내편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에 무토가 힘을 보태고 있네요. 큰 흙이죠. 광활한 대지. 그리고 시간의 기토 작은 흙도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 임목안의 무토, 해수안의 무토, 사화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지에 사화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임목안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내편은 나와 있는 것은 무토, 사화, 기토, 큰 흙, 큰 불, 작은 흙이 되겠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가 놓으니까 식상, 재성, 관성이 되겠죠. 식상은 뭔가요? 흙이 세균으로 오니까 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에 경금, 큰 쇠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사화 안에 경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의 자수 조그만한 물, 그 다음에 일지의 해수,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이 있네요. 상당히 물기운이 제법 있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해중,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편도 상당히 경금, 임목, 자수, 해수 이렇게 상당히 세력을 가지고 있죠. 강약자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먼저 이 사화를 한번 보자고요. 사화가 상당히 이 추운 겨울에 조우도 해주고 큰 불이 그리고 절복적한 흙에게 조우를 줘가지고 화생토를 해주고 있는 귀중한 녀석이 된데 옆에 보니까 해수가 있네요. 사이 충이 돼버리죠. 이 해수가 하는 일은 나무를 생하든가 아니면 불을 극하든가 해야 되는데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먼저 생하는데 나무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화를 충을 하네요. 바로 이 사이충이 결정타네. 이 사주에 내 편이 하나 사라져 버렸네요. 그러면 어떤가요? 사주가 기우뚱해 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 무토를 한번 보자고요. 이 무토는 나한테 힘을 주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경금을 큰 쇠를 생하고 있네요. 그리고 쇠는 물을 생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무토는 나한테 힘을 주는 녀석이 아니라 쇠를 생하면서 이 많은 물을 갖다 생해버려서 토생금 금생수로 해가지고 이 무토 큰 흙은 쇠를 생하면서 내 편이 상대편이 돼버렸네요. 결국 물하고 한통속이 돼버렸죠. 그러면 결국은 일간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기토밖에 없네요. 그런 사주가 되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약해지고 가장 강한 오행이 뭐가 됐나요? 물이 됐죠. 이 무토는 쇠를 생하고 쇠가 나를 생하니까 금생수를 받은 물이 가장 강해졌네요. 불은 꺼져버리고. 그리고 이 임목이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있네요. 사화가 꺼지다 보니까 이 작은 흙으로는 이 물 막기가 곤란하죠. 이 임목, 큰 나무가 이 물을 필사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네요. 이게 용신이 되겠네요. 그죠? 운에서는 불을 받아야 되고요. 자, 이런 사주팔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물이라고 그랬죠. 물이 왼수가 됐네요. 이 물이 뭔가요? 재성이죠. 재성을 바로 여자분에게는 시어머니가 되네요. 시어머니가 왼수가 됐네요. 그러니 고부 갈등이 많다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여기서는 시어머니가 나를 누르는 행구니까 악도간 아주 힘든 시어머니를 만나서 일간이 본인이 힘들어하는 그런 형상이다 보니까 상당히 강한 시어머니 때문에 고부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평생을
평생을 시어머니의 고부 갈등 때문에 마음고생을 상당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 이거는 두 번째 설명드렸던 것에 해당되겠죠. 재성이 강하면 고부 갈등이 있다고. 재성은 일간을 갖다 공격하죠. 일간이 재성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 재성이 아주 흉하고 나한테는 부담이 되는 존재라 무서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 한번 볼까요? 계묘년, 계해월, 을요일, 정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분도 고부 갈등이 상당한 사주팔자였는데요.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내편인 오행, 일간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작은 나무의 내편은 같은 나무나 아니면 물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에 묘목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해중 지장간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 월간에 계수 작은 물이 합쳐져 있고 그 다음에 월제,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까지 합쳐져서 물이 좀 상당하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축토 지장간에 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편은 묘목, 계수, 해수 해가지고 상당히 힘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다음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죠. 내 힘을 빼가는 오행. 자, 식상, 내가 생겨진 오행. 그 다음에 재성, 내가 극하는 오행. 그 다음에 관성, 나를 극하는 오행. 자,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겨진 오행이니까 불. 그 다음에 재성은 흙. 그 다음에 관성은 쇠가 되겠네요.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시지에 축토 작은 흙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해중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일지에 유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축토 지장간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유금, 축토, 정화, 작은 촛불, 작은 흙, 작은 쇠 이렇게 형성됐네요. 자, 이 사주에서는 상당히 물기운이 많이 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죠. 계수 해수해가지고. 자, 이 유금은 어떤가요? 상대편 유금은 금생수를 하느라고 힘을 많이 뺏기고 있던가 아니면 이 많은 물에 수다금침으로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 상대편 하나는 힘을 잃었고 이 불은 어떤가요? 정화는 타오른가요? 목생화를 받아서? 아니죠. 이 많은 물에 이 묘목도 젖고 이 을목도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봐야 연기만 나지 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화도 거의 꺼트려졌네요. 그러면 상대편이라고는 축토 하나뿐인데 이 축토도 거의 힘을 잃어가지고 상당히 내 편이 힘을 가진 특히 물기운이 이 사주를 장악한 강사주가 됐네요. 그러한 사주가 됐네요. 자, 이 사주는 운에서 큰 나무를 받아야 좋겠네요. 간목이나 인목 같은 거. 그래야 이 많은 물을 갖다가 흡수를 해준다는 얘기죠. 불을 조를 하고 또 어떤 물을 말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불을 받다가는 이 많은 물이 바로 불을 갖다가 꺼트려 버린다는 얘기죠. 이 묘목하고 을목이 목생화를 받아주면 좋을 텐데 다 젖어가지고 목생화를 못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불기운에 운을 받으면 안 되고 나무도 큰 나무를 받아야 된다 얘기죠. 간목이나 인목. 특히 대음 보면은 갑인 정묘 있죠. 이렇게 불하고 나무하고 들어오는 거는 괜찮아요. 목생화를 이 나무가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운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대운도 좋다는 말씀 드리네요. 그러나 불이 혼자 달라오면은 꺼진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희신은 나무하고 불하고 같이 오는 운도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사주 팔자가 고부 갈등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요? 축토 있죠, 시지에. 그 다음에 해중에 무토가 있네요. 자, 어떤가요, 힘이? 이 무토는 이 많은 물에 거의 흙탕물로 변해버렸네요. 힘이 없고 축토 역시 이 물이 여기까지 가서
거의 힘이 없는 상태인데 이 사주에서는 여러한 형국이네요. 이 쇠가 이 을목에게는 남편이죠. 관이니까 남편이 물을 생하느라고 힘을 거의 다 뺏겨버리네요. 아니면은 수다금침으로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남편의 엄마, 이 자식이 이 축토한테는 자식이 바로 유금이죠. 남편의 인성, 재성은 남편의 어머니니까 시어머니가 되겠다니.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게 그대로 멍하니 보고 있나요? 세상에 그런 어머니 있나요? 없죠. 본인도 힘이 없으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라고 토생금 하지만은 어떤가요? 역부족이죠. 이 많은 물에 힘을 다 뺏겨버리고 수다금치까지 돼버려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 힘도 잃고 시어머니도 죽기 살기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유금을 위해서 토생금 하다가 백기를 들고 황복해버리는 그런 형국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축토도 거의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고부 갈등이. 이 고부 갈등은 어떤가요? 물하고 나하고는 한 통속이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누르는 형국이니까 어떤 형국인지 알겠죠? 이런 형국의 고부 갈등이 일어난 사주가 되겠네요. 자, 이분은 인성이 상당히 발달돼 있죠. 욕심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줘야 되는데 정화가 꺼지다 보니까 목생화로 설을 해줘야 되는데 설을 못 해주다 보니까 더더욱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이기주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설을 더 해줬으면은 그나마 성격이 덜했을 때 이러한 성격도 고부 갈등에 한몫을 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고부 갈등이 나타난 사주팔자를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